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도 안 했고 축보도 없었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냐. 대장동 수사 물어볼까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지겠어요. 질문하면 답변이 또 다 증거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도와줄 쌍방울도 없고 도와줄 권순일 대법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수척해졌다라는 네. 표현이 상당히 맞는.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손실액만 지금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는데 동력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런 평가가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원칙론과 강경 대응 기조가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대통령이 원칙론을 지켰다. 뭐 저는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분들 혹은 또 뭐 차주분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차마 이 어떤 경제에 혹시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이 파업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많은 차주분들께서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일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 화물연대이든 아니면 노동자이든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또 요구할 땐 요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을 모두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어떤 때 그런 일을 하느냐 시점이 네.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하는 것은 보통 춘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보았습니다만은 이 엄동설안에 갑자기 이 네. 동투를 하겠다고 네. 나서는 경우는 그렇죠. 사실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외적인 일을 했을까? 네. 뭐 그 이유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아는 나라들에서 외환 위기 내지는 금융 위기가 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는 우리가 서로가 다 어려움도 있고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은 국민이 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같이 단합해서 네. 어쨌든 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좀 같이 넘자 네. 이런 정신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호수 속에 뭐 괴물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 네. 이럴 때 돌을 던지면 괴물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 뭐 몇 개 던져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다 괴물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돌 하나도 튀어지지 않도록 네. 온 국민이 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좀 명분도 떨어지고 또 뭐 실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노조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광양항 이런 데들은 파업을 안 합니다. 참여를.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은 더 초조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한 거는 아무래도 아니 순수 노조 이슈면은 우리가 타결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정치 파업, 그 약간 정권 길들이기 이런 그 성격이 엿보이니까 큰 노조들도 참여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큰 노조라고 얘기하신 그 단위 노조들의 경우에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회사에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네, 그렇죠. 이런 다 경각심을 가지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업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들 뭐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젊은 세대의 노조원들이 네, 그렇죠. 서울시 그 지하철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죠. 왜 노조가 정치 파업을 해야 그렇습니다. 하는가? 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네.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참 밝은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을 소위 586이 중심이 그렇죠. 되었던 정치 세대, 네. 이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실리 위주의 세대가 오는구나 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저는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생존권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헌법
노동법에 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법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매주 토요일 시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시위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노동자의 삶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 맞아요. 뭐 한미동맹 폐기해라, 뭐 그러니까요. 한미 윤석열 퇴진해라. 훈련하지 마라, 네.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정치 그렇죠. 이슈로 아니, 노조가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정치 이슈라고 해도 이것이 정말 뭐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노동조합이 나서서 아니 우리 민주주의 회복해야 된다. 네. 이런 정치 이슈라면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안전과 밀접하게 그러니까요. 관계되어 있는 이슈인데 지금 한미동맹 파기하고요. 주한미군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 망해요. 바로 그냥 주가 그렇습니다. 폭락합니다. 뭐 경제도 망할 뿐만 아니라 네. 아마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하면 당장 나오는 시나리오는 그거일 거예요. 부자들은 대거 돈 싸들고 나갈 겁니다. 네. 투자해놓은 외국 자본들 다 다 나가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에 있고 노조도 우리들의- 사라지는 거죠. 우리들의 미래는 어디 그러니까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편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그야말로 뭐 중요한 역할도 그렇죠. 하지만 안전판이에요, 안전판. 경제를 위해서도 네. 당연하죠. 사실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죠. 네. 근데 민노총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민노총의 문제가 또 있어요. 하나는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아니 동료들한테 쇠구슬 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다가 동료들 파업 참여 안 한다고 무슨 개 XX라고 써놓지 않나 폭언에 협박에 아예 뭐 화물을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근처에서 무슨 도박까지 하고 이분들 정말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노총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그야말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해야 될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뭐 길가에서 객사하라 이런 얘기를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악담을 이런 악담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네. 더더욱이나 저는 쇠구슬을 보면서 또 쇠몽둥이를 네.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연히도 한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같은 노동자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노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민주노총 그 홈페이지에 조선 그 직장 총연맹인가요? 북한에서 네. 보내는 연대사가 네, 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네. 친미 보수 세력과 남북 간에 있어서 대결을 획책하는 세력에게 철출을 내리쳐라. 네. 철추라고 하는 게 쇠몽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이 철추라는 단어가 있고 네. 또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냐. 네. 설마 그 글을 읽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지금 민노총 지도부가 지금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동부연합이 뭐냐? 주사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라 전복하려고 했었잖아요. 전에 한번 그래서 그 뭐 정당 해산까지 당하고 했는데 통진당이 이분들이 다시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약간 반정부, 친북, 정치단체 같다는 느낌마저 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이석기 씨가 관계되어 있는 정당이 해산당할 때 이석기 씨가 했던 그 연설, 네. 연상을 그 당시에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지만 국가의 그 기간 산업이나 핵심 시설을 파괴한다.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불만 나도 혹시 이것은 혹시나 또. 이렇게 네. 의심하는 분들이 네. 제 주변에도 꽤 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실 또 한국 사회 내에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간에 불신을 야기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건설 노조가 나선다라고 하는데 건설 노조야말로 경기동부연합에 뭐 굉장히 그 영향력 하에 있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가장 그 거칠다 네. 뭐 이렇게 알려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뭐 경기동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층부이고 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에 우리가 다
정말 그렇죠.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맞습니다. 것이지. 네. 아니 북한하고 같이 뭐 북한의 메시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더 좋아질 게 있느냐 북한처럼 돼요. 못 먹고 못 살고. 하는 생각을 참 네. 안타깝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5일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안 했고 축포도 없었는데 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날선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기자회견을 일반적으로 100일 되면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100일에는 네. 사실 거여이고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김그리치 의장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의장이 되고요. 내가 100일 동안에 10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네. 약속을 하고 그것이 뭐 공화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법안들도 있지만 또 국민 다수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약속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민생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네. 되는 정책 이런 것을 입법화하고 하는 행동들을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기자회견을 못한 것이 아니냐, 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100일 동안 뭐 했냐고 보다는 대장동 수사 물어볼까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지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질문하면 답변이 또 이 다 증거가 그렇죠. 답변 잘못하면 또 그게 또 거꾸로 불리한 증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자회견을 못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이상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상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 방송이나 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백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탐사의 경우에는 아예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보복하러 왔다. 네. 그래서 보복 범죄임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다 승인했다. 최종 승인했다. 라는 것을 네. 또 문서로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방송에 나온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국정감사장에서의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그렇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이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도와줄 쌍방울도 없고 도와줄 권순일 대법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측근들도 다 잡혀갔어요 지금. 네. 아마 본인이 얼마나 고립무원일까, 사면초가일까 이런 느낌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함께 일했던 분들이 다 기소당하고 다 뭐 계시고 네. 이러면 참 힘들 것 같다라는 힘들죠. 생각이 네. 들고요. 또 그것이 얼굴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네. 수척해졌다는 네. 표현이 상당히 뭐 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이재명 네. 대표라고 한다면 자신의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간 것만 해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최근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제가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리를 네. 먼저 던졌어요. 안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본인만 안 던지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안 던지고 해명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당은 나서서 방탄을 해주느라고 지금 모든 게 이재명 방탄으로 해석될 정도의 행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그분 살리기다. 그분. 참 이건 야당도 그런데요, 참 우리말에 네.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성집 개가 돌아가면 네. 문전 성씨가 된다 그래요. 되지만 정석이 돌아가면 아무도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김용 씨에 대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때는 전체가 나가서 난리 민주당사를 났죠. 네. 못 들어간다 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그보다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정치 공동체다. 우리는 네.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그 운동에 이름을 올린 분이 단 2명의 의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승의 개가 돌아갔을 때와 정승이 돌아갔을 때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얼핏 네,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당내에서 이상민 의원, 뭐 조홍천 의원 이런 비명계 의원들은 아니 이 지금 당이 방탄할 때냐, 방탄 그만해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해라, 왜 안 하냐, 당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라. 직접 이제 막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뭐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렇죠. 역대 한국 정당에서 아주 다양한 그야말로 뭐 형사적인 네. 형사사법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방탄을 하고 이렇게 나서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예.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쪼개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네. 있겠죠.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그 오래된 정치인 중에 한 분, 혹은 영향력 있는 분 네.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박영선 의원을 네. 될 수가 있을 텐데 박영선 의원도 분당의 가능성 내지는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욱 씨의 발언에서부터 네. 시작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죠. 정영학 씨의 녹음 파일 등을 이낙연 이대영 전 대표의 채찍근인 윤영찬 의원한테 네. 줬다. 줬다. 그로 인해서 지금 지지자 간에 엄청난 분란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지 개딸들은 지금 않습니까? 이낙연 배신자 난리 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조국 예. 씨도 아, 사실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누구 자식의 입학의 부정 문제가 저렇게 온 언론에 동시에 저렇게 날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 저건 누가 권력의 내부에 뭐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좀 했었는데요. 네. 물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나 다 이낙연 대표 측에서 넣은 것이다. 이것으로 지금 공격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글쎄 있죠.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LH 사건이 났을 때에도 네. 사실 그때도 소문들이 있었어요. 네. 이것이 권력 내부 권력 투쟁에 내부. 의해서 이것이 밝혀진 것이다. 네. 사실 누가 알겠어요. LH 네. 직원들이 그렇게 네. 개발될 지역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땅을 사놓고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특히 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어났고 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아주 압승을 네. 했습니다. 그때 당 대표가 또 이낙연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LH 사건이 이낙연 대표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이 났을 때에도 또 그런 해석들이 아하. 있었는데 이건 증거가 없으니까 알 그렇죠. 수가 그건 알 없는 수가 것이고요. 없죠.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돌아다니는 말들이 또 상당히 네. 또 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요. 근데 오늘 윤영찬 의원은 나는 만난 아니다. 건 맞지만 자료 받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언제 돌아오냐, 조만간 네. 온다, 아니다, 뭐 소랑설레가 많고. 그럼 그 이재명 대표는 많이 수사를 받게 되면 대표직을 놓을 것이냐, 절대 놓지 않는다. 옥중에 가더라도 옥중 결제까지도 할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갈등 구도 속에서 당이 뻥 하고 쪼개지면서 터져 폭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뭐 사실 한국 정치가 네.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한국 정치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텼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죠. 네. 만약에 박영선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그 시나리오로 가지 마라 이 그렇죠. 얘기인 공천권을 것이고 잡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 자체를 할 필요가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 내에서 판단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내려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명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도요. 자기들이 내려놓는 순간에 자기들이 나중에 역으로 공천 상황에서 다 학살될 수 있다. 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당 내의 내부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뭐 분당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당했다가 또 나중에 선거 직전에 헤어졌다 합치고.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국회의원들은요. 이재명이 잘못되든 뭐 이낙연이 돌아보든 말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관심 없어요. 본인들의 관심은 공천을 자기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천을 누가 주냐 이재명이 주냐 이낙연이 주냐 아니 누가 주냐 이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관심사는 자기 배지 유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민주당이 그분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재명 대표 말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제 친문 세력들이 수사를 이제 확대를 하면서 똘똘 뭉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가게 될까요? 사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경찰청장이나 국방장관이나 다 서훈실장이 자료를 폐기해라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서훈실장이 내가 이거 받아보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 다 폐기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실장을 중심으로 한 회의가 먼저 있고 대통령에는 그날 아침 8시에 다음날 네. 아침 8시에 보고했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실장이 내가 책임지고 다 했다. 네. 내가 판단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했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라는 얘기하기가 검찰도 쉽지 않았을 네. 것이다. 네, 네. 물론 또 다른 증거가 또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네, 알 수 네, 없는 네, 상태에서 네, 물론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다 보고받고 첫 내가 번째로 승인했다. 다 보고 했다 네. 하니까 뭘 승인하셨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북몰이까지 승인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 은폐 폐기까지 지시하셨다는 건지 그 여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네. 되겠죠. 뭐 네. 그러나 자료 폐기도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문제가 되죠. 월북몰이는 더 위선적이고 그렇죠. 정말 이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조사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저는 이 검을 든 철학자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 우리가 보통 검찰을 칼잡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시기도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이나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이나 이런 답변들을 보면은 이 철학의 깊이가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라고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만을 따라가겠다. 네. 근데 증거를 들이미는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군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서훈 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내놓은 자료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다라고 하면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 흘러갔고 북한에 의해서 피살당했다. 네. 이걸 보고했다. 네. 왜 그거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예. 네.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이나 또 일반 일하는 분들도 잘못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잘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네. 정말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음. 이거 좀 깨달는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당시에 아예 우리는 북한이 구조할 줄 알았다. 네. 그러나 저렇게 돼버렸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네. 그때도 언론은 아마 왜 미리 이것을 공개하고 북한에게 네, 뭐. 구해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 지적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더 범죄가 이상 되진 않아요. 네, 네. 더 이상은 할 수가 네, 없을 네.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걸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예.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